2021년 3월 모고 자, 고전시가 하고 현대수필 하나 있는 거 볼게요. 도산 12곡은요. 이황생님이 지은 연시조야. 연시조는 하나의 제목가래 평시조가 여러 개 있는 게 연시조야. 12곡이잖아. 그치? 12수가 있는 거야. 연시조 12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좀, 자, 배경 지식으로 알아놓으면 12개 수 중에 전 6곡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언지라 그래요. 언지, 그리고 자연 친화를 얘기해요. 자연 속에 고향에 돌아와서 자연 속에서 사니까 너무 좋아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후 6곡은요, 언학이라 그래가지고, 학문수양을 얘기해. 학문수양. 그러면 보세요. 구수부터 나요. 구수, 10수, 11수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뒤에 후 6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뭐 하겠다? 학문수양 얘기가 나오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전시가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법이 대꾸법. 대꾸법이 뭔데? 문장 구조가 비슷한 거야. 비슷한 문장 구조 나오는 거. 그리고 수리법. 수리법이 뭡니까? 의문문이야.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연세법이 나와. 연세법은 꼬리 물고 나오는 거. 사슬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꼬리 물고 나오는 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사가 이렇게 꼬리를 무는 거지. 요게 연세법이야. 요 세 개의 표현법이 나오니까 보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빼네. 자, 표현법은 대꾸법이지. 그지? 대꾸법이고, 고인은요, 옛날 승현,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이 나는 그 사람을 갖다 직접 본 적 없고, 그 사람도 나를 본 적이 당연히 없지, 그지? 야, 고인, 나도 고인 못 빼네. 고인 못 봐도 해가지고 꼬리 물고 나왔다, 그지? 꼬리 물고 나온 거 표현법 뭐라고요? 연세법. 연세법이고, 못 빼도 가던 길. 가던 길 무슨 길? 우리 여기서부터 뭐라고요? 7수부터는 학문수양이라고. 이 가던 길은 학문수양의 길, 학문의 길이야. 학문의 길이 앞에 있다고. 학문의 길이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자, 여기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무슨 법? 꼬리 물었지? 그러면 무슨 법? 연세법.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까? 가겠다는 소리지. 어찌할까? 뭘 어째 가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지? 학문이 옛날에 공자, 맹자 이런 성현들께서 닦아놓은 학문의 길이 앞에 있으니까 나는 그거 따라가겠다. 학문 수양하겠다. 수리법이죠. 그리고 당시에 가던 길, 몇 해를 버려두고 당시에 가던 길, 가던 길이 뭐라고요? 무슨 길? 학문의 길을 갖다가 몇 해를 버려뒀대요. 그리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고 어디가 다녔을까요? 이양 선생님은 임금께서 부르셔가지고 벼슬길에 나간 거야. 그래서 어디가 다니다가 벼슬길 간 거야. 이제 돌아왔는고 이제야 돌아왔으니 또 꼬리 물었다. 무슨 법? 연세법. 딴 데 마음 마르리. 딴 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벼슬길 생각하지 않겠다. 벼슬길이고요. 벼슬길 생각하지 마르리. 리 의지지 그지? 반성하고 나 벼슬길 나갈 생각 안 할 거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 그래 뭐 하리 의지. 그리고 이제 이 11수가요. 우리 고등학교 가면 내신 칠 때 보기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이거 뭐라고요? 학문수양이라고요. 자연친화 아닙니다. 산 나오고 물 나오니까 자연친화라고 여기는 사람 많은데 아니에요.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고. 청사는 늘 푸르고 항상 푸르고 망고는 늘 항상 주야에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얘는 항상 푸르고 흐르는 물은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데. 그러면
청산하고 유수는요, 어떤 거요? 불변성을 가진 존재야.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불변성을 가진 존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꾸법 사용됐지. 대꾸법 사용되었고, 우리도 그치지 말라. 망고상청 늘 풀어자. 항상 풀어자. 망고상청. 다시 말하면 뭐야? 끊임없는 학문 정진을 하겠다. 끊임없는 학문 정진을 하겠다. 자, 끼라! 의지지, 그지? 자, 도산 12곡 중에 후 6곡 중 3개를 본 거야. 후 6곡. 7수부터는 뭐라고? 7수에서 12수는 학문 수양이야. 요거 알면 다른 거 나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필인데요. 수필은 무슨 갈래? 수필은 교술 갈래야. 교술 갈래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은 거야. 자, 지나간 성인들의 가르침은, 성인들 가르침은요, 하나같이 간단하고 명료했대요. 그러면 성인들의 가르침, 성인들은 지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근데 이거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너무 잘 알지만 쉽게 잘 풀이해가지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어. 그런데 학자, 이 안에는 신학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학자라는 사람들이 튀어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불필요한 접속사 수식어로서 말을 갈래를 쪼개고 나누어 명료한 진리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묻어둔 채 자기 성찰은 없는 건지 이미 뱉어버린 말의 찌꺼기를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뒤적거리며 이러쿵저러쿵 따지려 둔다. 생동하는 언행은, 이 생동하는 언행은 누구의 말? 이 성인들의 말이고요. 이 말이, 이 학자들이요, 말을 쪼개고 나누고, 그리고 말이 찌꺼기 가지고 시시콜콜 뒤적이고 이러면서 지식의 우란에 갇히고 말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학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는 묻어둔 거야. 자기 중심적 태도를 보이는 거야. 자기 중심적 태도를 보이면서 반성이나 성찰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드는 거야. 요건 다 어떻게 해요? 이 글쓴이가 보기에는 버려야 하는 태도야. 이와 같은 학문이나 지식은 이와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요거 버려야 할 태도. 요거지, 그지? 이와 같은 학문이나 지식을 나는 신용하고 싶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현대인은 자기 행동은 없이 남의 흉내말을 내면서 살려는데 맹점이 있다. 사색이 따르지 않는 지식을 행동이 없는 지식인을 어디다 쓸 것인가 소리를 통해서 부정적 태도를 계속 보이지, 그지? 알면 실천을 해라. 생각을 해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닥이 드러난 세상이기로 진리를 사랑하고 실천해야 할 지식인들까지 곡학아세와 비겁한 침묵으로 처신하려 드니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배반이다. 학문을 갖다가 학문으로 악어하는 거야. 곡학아세. 그러면 안 된다. 자,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 못 된다. 아는 것을 어떻게 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갖다가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지식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고, 인간의 탈을 쓴 인형은 많아도 이 인간의 탈을 쓴 인형은 어떤 사람? 아까 학자라는 사람들. 그죠? 인간다운 인간은 적은 현실 앞에서 지식인이 할 일은 무엇일까? 질문한다. 먼저 무기력하고
무엇일까? 먼저 무기력하고 나약하기만 한 그 인형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무학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무학. 없을 물자하고 학문학다지, 그치? 전혀 배움이 없구나. 무학이 배움이 없다는 거 아니야. 배우지 않았다는 뜻 아니야. 학문 필요 없어. 이것도 무용론도 아니야. 자,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체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거야. 많이 배웠어도 겸손한 태도. 학문이나 지식을 코에 걸지 않고 지식 가행에서 오는 간념성을 경계한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지. 많이 배웠다고 막 어려운 말 해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많이 배웠어도 쉽게 앞에 우리 성인들처럼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거. 그게 무학이라는 거야.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롭고 발랄한 삶이 소중하다는 말이다. 여러 가지 지식에서 추출된 진리에 대한 신념이 일상화되지 않고서는 지식의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다. 자, 다시 지식이나 정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발랄한 삶이 소중하다. 자, 지식이 인격하고 단절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사입이고 이선자가 된대요. 책임질 줄 아는 것은 인간뿐이다. 이 시대의 실상을 모른 채 하려는 무관심은 비겁한 회피요. 일종의 범죄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나누어 짊어진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 나누어 가질 책임이 있다. 아는 사람은, 우리 학자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다. 인형이 아니라, 인형은 죽은 지식이지, 그치?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야. 우리는 끌려가는 짐승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인간이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야.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지식 아는 거 무조건 자랑하려 들지 말고 알았으면 실천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아는 거 알았다고 어려운 말 쓰고 그러지 말아야 돼. 아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풀이하고 얘기해줘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수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